미국이 전 세계에 이란과는 석유건을 하지 마라. 예, 제재를 어제부로 내렸는데 한국이 예외가 됐습니다.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예외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 협상 대표를 맡았던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외교부의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궁금했어요. 예, 정말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이란 제재에 대해서 초강경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이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입장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는 예외가 됐어요.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인가요? 5월에 이란과 협정 맺은 거 파기하고 잠시 유예했다가 이제 경제 제재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5월에 했죠. 5월에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지경 아닙니까? 그죠? 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란하고도 교육이 많죠. 맞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죠? 이란하고. 이란에 작년에 총 합쳐서 120억 불 교역이었었고요. 이란에서 주로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80억 불이고 네. 우리가 수출하는 게 40억 불 되는 큰 시장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 네. 120억 불이나 되는 시장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유를 못 들여오면 이란으로부터 들여오는 게 우리 전체 원유 수입량이 얼마 정도 차지하죠?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고소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95% 이상의 에너지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네.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13%가 이란에서 들어오고요. 13%가. 그리고 13% 중에서 분석을 쭉 해보면 우리 석유화학계의 아주 중요한 컨덴세이트라고 하는 그 품목은 네. 이란에서 들어온 것이 전체 컨덴세이트 도입분의 53%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고 하루아침에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계 전체 컨덴세이트 수출량에서 이란이 45%를 차지하고 한국이 전체 세계 컨덴세이트 수입 중에서 4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란에서 단순히 원유 문제가 아니네요. 단순히 원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 컨덴세이트가 설명이 조금 힘들긴 한데 원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석유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유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근데 그 품목을 우리가 엄청나게 갖고 와서 예. 석유화학에서 써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뭐에 원료죠? 이렇게 생활에서 보시는 거 주로 플라스틱 종류. 석유화학 제품 거의 전반. 예, 그리고 고급 항공유라든가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이 여기서 추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유소에서의 기름이 아니라 이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데 이거의 전 세계 절반가량을 이란이 수출하고 그중에 절반을 우리가 가져온다. 이 대체가 안 된다. 대체가 어렵다는 것이 이걸 갖다가 대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미국을 설득하는 주요 로직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남의 나라 사상 안 봐주잖아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더더군다나 이런 얘기할 때 동맹과의 관계 같은 건 잘 안 따지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예외로 인정해 줬던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무슨 논리로 미국을 설득한 겁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한국도 예외를 안 해준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죠.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제로로 가는 것이 자기네 목표라고 이렇게 공언을 해왔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설명을 해서 미국 측을 설득을 했고 미국 측이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근데 협상이 끝나면서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제 최근에 한미 간의 동맹, 한미 간의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 근데 이번 협상을 끝내면서 미국 측에서 이거는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의 기초하에 실질 협력을 갖다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이번에 미 측의 주요 고위급 협상 대표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저희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특별한 동맹이어서 이게 가능했다. 예, 그래서 어떤 나라에 준 혜택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배려를 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다가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잘하셨는데요. 잘하셨는데 협상 대표를 맡으셨으니까 이 과정,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지금 11월까지 이르는 6개월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번 협상 구조 자체가 어려운 게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려고 강력한 그분들 말을 빌면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거고 네. 우리는 또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갖다 최대화하려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 실리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방정식이었었는데 우리만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각자 뛰는 거죠. 이번에 제재 예외 받은 사람들 각자 뛰어서 8나라가 예외를 받은 건데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기 때문에 무슨 논리를 이걸 돌파하셨어요? 이게 타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협상 초기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정상께서 직접 미측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죠 당연히. 직접 강경화 장관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그리고 장관급에서 저희 외교부 장차관뿐만 아니라 네.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측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큰 지도부의 그 서포트 아래서 네. 저희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정교한 로직을 갖다 도입하고 데이터를 갖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설명을 하면서 미측을 설득시키고 미측이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설득력이 그러니까 미국이 있다. 넘어간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가 뭡니까? 그 김영종 통상본부장 얘기를 지난번에 왔을 때 들어보면 미국을 상대할 때는 데이터와 논리로 철저히 무장해서 맞습니다. 이빨에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엉성한 로직으로 하면은 예. 미국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네. 저희가 그 논리로 압도해야 된다고 하던데. 논리로 압도해야 되고 이번 협상은 사실 중동 전세 전체와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기술적인 내용들이 기재부, 산자부 그리고 국토부, 해양부, 뭐 금융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태스크포스가 됐지만 사실은 전체 우리 그 타부처의 동료들과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정교한 데이터 그리고 정교한 논리를 통해서 미측과 협상을 그 로직이 뭐냐고요? 궁금해요. 몇 가지 중요한 로직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로직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면서 이번 협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동맹국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동맹의 희생하에 제3국이 반사이익을 받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 갖다 강조를 해서 처음서부터 협상 초기부터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개런티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는 동맹이지 않냐. 근데 동맹한테 희생을 요구해가지고 동맹 희생을 동맹이 아닌 제3국이 이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네. 우리는 동맹인데 우리한테 제재를 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 덕분에 다른 데서 반사이익을 입으면 그거 어떻게 받았냐 동맹으로서. 다른 데서 반사이익을 받는데 이게 해필이면 우리가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석유화학계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다음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반도체 다음으로 석유화학계가 통계를 보시면 수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 다음에 석유화학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석유화학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와 컨덴세이트 제품이 꾸준히 들어와 주지 않으면 이게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3국이 반사이익을 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저희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2개밖에 없는데. 그럼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하.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 논리는 동맹에 피해를 줘서 그거를 동맹이 아닌 나라한테 이득을 주면 어떡하냐. 그 말이 되죠. 미국 입장에서도 미안하죠. 그거는. 뭐 미안한 걸 따진 나라는 아닌데 그 동맹이 아닌 미국과 동맹이 아닌 나라가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겠는데? 그건 미국한테 위기감이지, 일종의. 좋았어요. 또 다른 논리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석유화학계,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석유화학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자재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미축이 또 동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덴세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시장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가 안 된다. 컨덴세이트의 품질을 봤을 때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란이 아니면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시설들이 이란산 그 컨덴세이트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좀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쭉 해봤거든요. 미국 거 포함해서. 근데 우리 거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니네가 우리 산업 죽이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동맹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잘 안 따질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 제3국이 이익을 가져간다. 요게 제가 보기엔 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는 신경 안 쓰더라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지. 이거는 자극이 될 것 같거든요. 자극이 된 것 같은데요. 그 혹시 미국 쪽에서 좋아 그러면 한국은 예외로 할게라고 결정할 때 자기들이 말한 이유 여기서 우리가 설득됐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로직 중에 하나 있었죠. 동맹의 희생하에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를 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그 이란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다른 나라에 없는 그 시스템이 원화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전체 협상 패키지에서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도입하는 거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원화 결제 시스템이 없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봐 주십시오. 보통은 이제 그 이란에서 석유를 들어오면 보통 기축통화 뭐 달러나 이런 거로 결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 수출하는 거는 거기서 또 받아오고 달러로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보통 국제 결례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재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에 이란 계좌를 열고 석유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컨센트레이터 초경질료를 사왔는데 그 사온 돈을 이란한테 달러로 주지 않고 그냥 국내에 있는 이란 은행에다가 원화로 쟁여놔요. 그렇죠? 예. 쟁여놓고 우리가 이제 그 이란으로부터 받을 돈 그거를 그 통장에서 그냥 꺼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계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 구조 참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또 미국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이번 이란 제재의 근본은 이란이 중동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그리고 핵개발 의혹도 계속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 활동에 핵개발 의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장입니다. 미국의 주장입니다. 예, 어쨌거나 그런 활동에 이란의 원유 수입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원유 수입을 갖다 말리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란이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결제 시스템을 들여다보니 네. 이란에서 석유나 컨덴스트가 계속 들어오더라도 한국 돈으로 한국의 구자가 유지가 돼 있고 한국 돈은 또 이게 태환화폐가 아니에요. 네. 태환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 갖고서 이게 다른 활동에 국제적으로 전용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걸 저희가 또 계속 강조를 해서 이 원화 결제 시스템을 다 운영하는 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미국이 굉장히 설득이 됐습니다. 두 가지군요. 하나는 우리가 손해보고 동맹국이 손해보고 제3국 미국이 입장에서 동맹도 아닌 꺼름칙한 곳에서 돈 벌면 그거 니는 좋냐? 이거 하나 하고 안 좋죠 지들도.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란이 외화를 벌어서 그걸로 이란이 그 제재 효과가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데 아니 이란과의 거래는 원화로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 두 가지가 먹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석유화학기의 경쟁력을 상실한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대체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에서 적정 수준의 그 제품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원화 결제 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통제를 하겠다. 이 전체 패키지를 통해서 큰 그림이 그려진 거죠. 고생하셨고요. 최종적으로 미국이 그럼 좋아. 니네는 빼줄게. 이게 언제 통보된 겁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장관께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랑 월요일 날 저녁에 통화를 하셨는데 그 바로 직전 그 주말에 그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이런 패키지가 해서 하는데 두 장관께서 지난 월요일 마지막 통화를 통해서 마지막 딜을 하신 거죠.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졌겠네요. 변수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게임이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급에서 타결을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사인을 재가를 하셔야 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게 6개월 후는요? 어떡합니까?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이번 제재 그 기본이 되는 미국의 법 체계를 보면은 6개월마다 계속 재협상을 해가고서 추가 감축을 갖다 재협상을 해서 6개월마다 연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희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양해가 있었거든. 저희 미국과 한국이. 이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동맹 이런 관계를 굳건한 동맹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계속 원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 그 제3국이 이익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은 계속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리가 지속 가능한 논리네요. 지속 가능한 논리입니다. 자신감과 뿌듯함과 잘했다는 표정이 번쩍번쩍 하십니다. 얼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님 포함해서 지도부의 적극적인 그 서포트와 그리고 그 관계부처 우리 동료들과의 협업이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이 협상의 일부로 참여하게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외교부가 칭찬받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칭찬받을 일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래 주시고요. 자, 요거 말고 또 자랑하실 거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기약하겠습니다. 저 외교부가 특별히 칭찬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경우는 딴 데서 별로 칭찬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굳이 모셔서 이 방송에 나오시려고 이란에서 날아오셨다면서요. 왜냐면은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란에 가서 미국과 협상 결과를 갖다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란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갖다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 친구들이 사전에 한 발짝 빠르게 와서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끝나기 전에 한마디 이제 이란 친구들의 반응을 설명을 드리면은 한미 동맹의 특수한 관계는 자기네들이 이해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의 제재가 부당한 거지만 그런 와중에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성의를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고서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친구로서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이었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잘하셨고요. 그리고 요 경제 외교 조정관이라는 역할 자체가 이런 첨예한 경제 이익이나 외교 관계가 있을 때 조정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기왕 거래 트는 김에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자주 나와주세요. 공장장님이 자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네요. 다음 편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교부 윤강현 경제외교 조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